첫 번째 문제. 변수 a와 b의 값을 서로 교체해달라. 뭐 이런 문제인데, 자 그러면 요거는 도대체 어떻게 풀 수가 있을까요? 자 한번 풀어볼게요. 지금 코드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a는 10, b는 5가 이런 식으로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요 변수 a와 b의 값을 교체해달라는 그런 문제가 주어지면 이 a, b를 어떻게 쓰냐면 이런 식으로 쓰시는 분 계세요. 그 다음에 랩 b는 10. 근데 이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했죠? 여러분들이 랩과 컨스트 키워드로 변수를 선언하게 되면 변수의 중복 선언이 금지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만 let 키워드로 우리가 변수를 선언했을 때 뭐가 가능하다? 변수의 재활용은 가능하다 했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a 한 다음에 5 이렇게 쓰게 되면 이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중복 선언한 게 아니라 a라는 변수를 재활용했기 때문에 a가 뭐가 된다? 10이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했다는 거는 어쨌든 변수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이걸 이해했으면 b에도 뭘 집어넣을 수 있다? 10을 집어넣게 되면 b가 10이 나오겠구나. 자 그러면 변수의 기존에 들어있던 10과 5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날아갑니다. 메모리상에서 10과 5는 날아가고 그 공간에 5하고 10으로 값이 채워지는 거예요. 자 근데 변수에는 제가 값을 2개 이상 넣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들 중에 프로그래밍 언어를 또 배우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 엄청나게 많거든요.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그럼 프로그래밍 언어에도 변수라는 개념이 다 있는데 그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의 변수의 값을 2개 이상 할당하는 그 프로그래밍 언어는 어느 곳에서도 없어요. 무조건 변수에는 값을 하나, 한 개 이상 절대 못 넣습니다. 무조건 하나예요.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요거죠. 자, 요 문제를 풀려고 하면 좀 많이 어려워합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몰라서가 아니라 처음 풀어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변수 a와 b의 값을 서로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수정 가능 지역에서 숫자와 사칙연산 쓰지 말래요. 그러니까 숫자와 사칙연산 쓰지 말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사실 이렇게 하고 b 이렇게 쓰면 된다 안 된다? 당연히 된다. 근데 제가 숫자 쓴다 쓰지 말라? 쓰지 말라는 거죠. 당연히 여러분들이 5 플러스 5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겠죠. 그렇죠? 근데 이것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칙연산 안 배웠지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사칙연산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아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 하지 않고 도대체 어떻게 문제를 푸냐. 자, 제가 아까 여러분한테 변수의 해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자, 대입연산자가 뭐예요? 예전에 대입한다. 내가 a라는 변수에 이 값을 대입한다. 그런 의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대입연산자를 기준으로 좌측에 있는 건 변수, 우측에 있는 건 값이라 했죠. 그러면 그걸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a라는 변수에다가 그러면 제가 이렇게 써볼게요. 자, 이건 뭐예요? 요때 a는 뭘로 봐야 되죠? 변수예요? 값이에요? 얘는 그냥 단순 값 10이에요. 10. 그러면 여러분들이 a에다가 a 할당해준다? 그러면 그냥 a 할당해준 거죠. 10 할당해준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b라 해볼까요? 자, 그럼 b는 뭐예요? 얘는 5죠. 그죠? 단순히 5예요. 눈으로 봤을 때 b지만 실제 5란 말이에요. 그러면 10-5니까 5가 출력이 되겠죠. 근데 이것도 하지 말랬잖아요. 사칙연산 쓰지 말랬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측에 있는 건 값이라는 걸 알았다면 뭘 쓸 수 있는 거예요? a에다가 뭘 준다? 이걸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왜? 이거 b는 뭐기 때문에? 5니까. 그죠? 5랑 똑같은 거니까. 그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쓰시면 되세요. 이걸 이용해서. 자, 근데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둘 다 지금 5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그럼 왜 둘 다 5 나오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냥 단순히 5가 나오는구나. 왜 5가 나오지?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이 자바스크립트 뿐만 아니라 HTML, CSS도 마찬가지겠지만 공부를 할 때 왜라는 퀘스천 마크를 달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그거를 조금 더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고민을 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해서는 절대로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올바른 공부 방법도 안 돼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배운다 했을 때 왜 그렇지? 이건 왜 이렇게 작동할까? 왜 이런 식으로 값이 이렇게 나오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질문을 던지면서 그거를 파고 넣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럴 때 그게 여러분들 걸로 가져갈 수가 있다. 자, 지금 우리가 이런 식으로 썼을 때 이 b라는 건 뭐예요? b를 준 거예요? 아니면 5를 준 거예요? 얘는 그냥 단순 5를 준 거죠. 왜? 우측에 있는 건 변수는 대입연산자를 기준으로 좌측에 있는 건 변수, 우측에 있는 건 값이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얘는 그냥 5 준 거란 말고. 근데 자 변수는 뭐가 된다? 재활용이 된다 했죠. 그러면 재활용 법칙에 의해서 a라는 변수에 지금 우리가 5를 넣어줬기 때문에 기존의 10이라는 값은 날라오고 그 a라는 변수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5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때 a는 뭘로 봐야 돼요? 5로 봐야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여기서 우리가 b라는 변수에는 결국엔 뭘 줘야 된다? 10이라는 값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선 그게 된다 안 된다? 이거 자체로는 우리가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중요한 데이터라는 게 있대요. 그러면 우리가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뭘 쓰죠? 뭐 구글 드라이브라든지 또는 뭐 USB를 사용한다든지 뭐 하드디스크, 그러니까 외장 하드를 쓴다든지. 그러니까 얘네들을 쓰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은 뭐예요? 공통점이 데이터를 보관하기 위한 공간이죠, 공간. 그러니까 저장 장치니까 공간이잖아요, 공간. 그럼 우리가 지금 배웠던 걸로는 공간을 의미하는 게 바로 뭐예요? 변수잖아요. 즉, 내가 값을 저장하기 위해서, 값을 보관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변수라는 녀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즉, 내가 10이라는 값을 보관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새로운 변수를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문제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들 문제 봤을지 모르겠지만 템프 변수 활용해라래요. 보이시나요? 문제를 꼼꼼히 읽은 분들은 사용했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저는 어떻게 쓸 거냐? let temp라는 변수를 쓸 거예요. 자, 근데 여기다 우리가 이렇게 쓰는 건 돼요, 안 돼요? 숫자 쓰지 말라 했기 때문에 이것도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10을 들고 있는 녀석을 알고 있잖아요. 누구? A. 그러면 이건 뭐예요? A가 아니라 10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A를 주게 되면 템프라는 변수는 뭘 들고 있는 거예요? 10이라는 값을 들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변수를 추가해가지고 했다 해도 값이 바뀐다 안 바뀐다? 당연히 바뀔 일이 없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뭘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B가 필요한 거는 결국에는 뭐다? 10이라는 값이 필요한 거니까 이 A한테 B라는 변수한테 뭘 준다? 템프를 주면 되겠죠. 근데 이것도 템프 변수를 준 게 아니라 뭘 준 거예요? 템프가 들고 있는 값 10을 준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변수만 이용해서 값을 바꾸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변수 수합이라고 합니다. 변수 수합. 그러니까 변수와 변수만을 이용해서 값을 교체했다. 체인지 시켰다. 그런 의미로 변수 수합이라는 거예요. 요거는 기초 알고리즘 중에 하나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개발을 할 때, 그러니까 개발이 아니라 뭐 여러분들 퍼블리셔들이 이렇게 쓸 일은 거의 없긴 하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개발을 한다거나 또는 조금 복잡한 자바스크립트로 코드를 써야 된다 하는 경우에 이렇게 써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초 알고리즘 중에 하나고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잘 알아두시는 게 좋다. 자, 그러면 이걸 왜 문제를 풀었을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이 변수 개념을 잘 이해를 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변수를 이해한 것과는 별개로 그 변수를 잘 응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뭐든지 배웠으면 그 배운 걸 가지고 응용할 수 있어야지 배웠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배웠어도 그걸 응용하지 못하면 말짱 꽝이에요. 그래서 변수가 자바스크립트를 기초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한번 다시 한번 이해를 해본 거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응용을 해본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